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제 서울에 잠깐 올라와서 어저께인가요? 올라와서 이제 1박 2일 있다가 네. 지금 이제 다시 내려갔습니다만은 근데 참 의외였어요. 진정호 의원이 그 한동훈 전 대표 북갑에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본인이 내려가서 거처를 구해서 돕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제 저녁 6시 정도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전화가 왜 오셨지 들어보니까 진 의원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맙다. 네. 이렇게 나를 위해 지원해주고 너무 고맙긴 하지만 이번 나는 혼자서 부산 시내를 부산 북구 갑을 뚜벅뚜벅 걸어 다니면서 네. 혼자서 열심히 하겠다.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은 이번에는 혼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듣고 알겠다고 설득을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 그렇게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열심히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려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부산 북갑에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직 현재는 가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네. 뭐 제가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면서 어쨌거나 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그러죠. 보니까 차라리 작은 원룸을 구해서 네. 현장에서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그 주민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상 보면 지금 같은 뭐 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네. 근데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당적이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거는 좀 법상 걸리죠. 공직선거법상 지지선을 했을 경우에는 네,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고. 저는 현재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 문화와 관광에는 매우 관심이 많지만 네네.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장관 또한 그 일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체육이란 특성상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뭐 의료보험비가 올라가고 이런 점점 노후화되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는데 그 또한 현장에 가서 현장의 시설이 어떻고 그 시설을 더 발전시키는 게 저희 국회의원 또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다 갈 예정입니다. 그거는 뭐 선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네. 진정호 의원은 얼굴을 다 알고 뭐 가면 한동훈 대표는 저기 가 있고 뭐 여기는 따로 가 있고 뭐 그럼 그거는 선거운동 아닌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법상. 보수통합을 위해서는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진 의원은 이제 강원도 춘천이 거기서 아마 고향이고 학교도 네, 나오시고 대학은 태어나서. 이제 어디 마산 쪽에서 나오셨나요? 경남 마산대학교 나왔습니다. 아니,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나왔습니다. 네, 예. 경남 나오셨고 네. 부산 북갑하고는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부산 북갑이 저랑 무슨 인연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네네. 저희 장모님께서 네. 그쪽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이모님, 이모부님 그리고 오. 외삼촌분까지 실제로 그 부산 북갑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기도 하셨고 그렇군요. 해서 이번에 부산 내려간다고 하시니까 매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 진서방 자주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제가 구포시장을 한 3번 정도 갔었고 네. 시장 상인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네. 네 여기 왜 있노라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너무나 정겹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여기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구나 네. 해서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그 인연이 있군요. 부산 네. 북갑하고는. 네.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뭐 부산 북갑 이렇게 돌아다녀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 뭐 등등을 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 뭐 여당 후보도 정해지지도 않고 국민의힘 후보는 박민식 후보는 뭐 계속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왜 갑자기 이쪽으로 왔냐 뭐 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보시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계속 그냥 혼자 뚜벅이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꽤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인 네.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역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돌아보시면.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동훈이 아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인터뷰를 또 보니까 북구갑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아세요라는 인터뷰를 봤더니 네. 한동훈 아닙니까라는 그런 네.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는 네. 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이 행보가 부산 북구갑의 주민분들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 심리도 높아지시는 것 같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북구갑이 그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이 많이 좀 정체되어 있고 그런 지역 발전을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지만 저 또한 그 발전에 의해서 한몫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진연도 가시면 주민분들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이 너무 네.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저 앞으로 매일 저녁은 시장에서 장 봐서 먹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이 아마 진연이 가면 이쪽 또 부산 북갑의 주민들 또 이게 뭐 장모님하고 다 또 고향이시라고 그러니까 전혀 또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꽤 아마 저거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제 뭐 한동훈 대표는 이제 아마 혼자 이렇게 다니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가 29일 날쯤에 이제 아마 전제 소연하고 사퇴 결정하고 네.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일단 오늘 장동욱 대표가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칼을 빼드셨죠. 네, 근데 사실 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뭐 제명을 하더라도 배지는 다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네. 행동을 했던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끝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국민분들도 그렇고 몇몇 당원분들도 그렇고 제발 좀 잘 좀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나다 보니까 아 내가 선택한 길이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에 징계를 두려워한다기보다도 우리 국민분들이 옳은 선택을 해주실 거라 굳게 믿고 가겠습니다. 아, 참 이런 건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정치를 이번에 이제 처음 하시는 그렇죠. 그동안 참 이 사격 운동만 하시다가 정치를 이제 처음 하셨 같은데 그렇게 선뜻 행동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보면 이것 째고 저것 째고 뭐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등등 하는데 참 보면 역시 이게 딱 조준 한번 하면 변하지 않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물은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내기 그렇지만은 12.3 계엄 당시에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사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동훈을 버렸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 그 전에도 장동욱 대표랑 그때는 이제 최고위원이었죠. 수석 최고위원이었을 때 둘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사퇴하실 거냐? 그런 생각 절대 없다. 주변에서도 많이 와해를 시켰었어요. 사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직접 둘이 방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뭐 형님 하면서 안 하실 거죠? 그런 일 없으실 거죠? 물어봤을 때도 그때 또한 뭐 한결같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당시 돌연 사퇴 발언을 하시길래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 중에 선출직이 먼저 그 사퇴 선언을 해버리면 지도부가 붕괴되는데 그러고 나서 임유한 최고위원과 뭐 김민재 최고위원 사퇴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청년 최고위원 사퇴해야지 이런 발언을 하길래 저는 아 이미 끝났구나. 이미 자동 사퇴가 되기 때문에 자동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퇴 발언을 했는데 그게 꽤 논란이 됐더라고요. 지도부를 지금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의 순간이 비록 저의 짧은 정치 소견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라보다도 잘 몰랐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짐이 좀 있었지만 그 또한 저는 자동 붕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도 계속 끈끈하게 하고 싶었었고 근데 그런 게 무너지는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지금 우리를 믿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던 당원분들, 국민분들한테는 제가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나는 게 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은 이제 보수 재건이라는 큰 목표를 내걸고 이제 부산에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여러 지역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이제 그동안 보수를 끊임없이 지지해 줬던 그 영남권.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바람,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기류가 있어야지만이 뭔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제 한 것이고, 실제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부산에 출마를 한 이후에 박형준 시장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는 거 올라갔죠. 또 부울경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실제로 조금의 어떤 저희들 언론인을 볼 때도 이게 뭔가 선거가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선거 메인 선거보다는 이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북갑 선거에 한 전 대표가 승리하느냐 마느냐가 향후의 정치 변화에 큰 어떤 좀 시금석이 되겠다 이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현재 뭐 부울경 지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쪽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 또한 이거는 뭐 지금 보수의 재건,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소속이라도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게 가장 핫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뭐 그 하정우 수석이 나왔을 경우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뭐 대리 뭐 선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그렇죠.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핫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은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보수를 다시 이끌어줄 사람, 우리가 이제는 반성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우쳐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뭐 예를 들어 정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계보라든지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다르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춰왔고 뭐 지금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매력 뭐 어떠한 그게 있었을까요? 시작은 아마 한 1년 반쯤 전당대회였던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제가 이제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연설문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했어요. 종호,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때 이분들과 함께 하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길을 같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는 뭐 인연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었고요.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아내분께서 진 씨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뵌 적은 없고요. 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전혀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시고 맞아 옛날에 뭐 일부 유튜버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근데 또 심지어 본이 똑같아요. 같은 본의 진시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직접 내려가신다고 하셨을 때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좀 상의는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전혀 결정하신 상의는 거예요? 안 했었고 내려간다는 얘기가 이제 기사에 언론화되면서 그 부분을 보시고 대표께서도 대표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표가 원하는 방향은 혼자서 당당하게 뚜벅뚜벅 다니면서 1대1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마음이 맞다면 저 또한 응원해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초기에 큰 힘이 되고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으로 뭐 겉으로는 뭐 나 혼자 열심히 할게 하지만 정작 사람이 선거운동 하다 보면 아무도 이게 없으면 외롭죠. 엄청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좀 버텨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어딘가에선가 뭐 다른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것도 특히 이제 아마 현역 국회의원이 그런다는 거는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당에서도 막 징계한다 그러고 뭐 그래서 많이 놀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하기가 참 결정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라기보다도 힘이 되어드리는 거는 맞고요. 결국은 우리가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보수 재건, 보수 재통합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는 묵묵히 일을 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지금 상황 자체가 참 이 국민의힘으로서 아마 꽤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독님 혹시 MBS 조사 결과 나왔나요? 아직 오늘 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지지율이 조금 많이 추락한 상황에서 다들 고심이 깊으신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그거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여의도에만 머물지 마시고 국민분들과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 잘못된 법안들을 국민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에 이제 양상훈 주필이 이제 쓴 그 메인 칼럼에 제목이 뭐냐면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보수들 이런 분들 이제 지지분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내가 투표를 하게 되면 혹시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즉 이 선거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칫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되면서 보수 지지자한테는 내가 표를 찍으면 이게 장동혁 지도부가 잘해서 찍는 걸로 판단해서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뭐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꽤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었습니다. 표 안 찍는 분들을 어제 아마 그 김진태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내가 표 찍으면 자칫하면 이게 지도부가 잘하는 것으로 이게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찍겠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당 지도부가 뭔가 이게 좀 결단을 내려줘야 그렇게 표를 찍지 않은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선거도 이제 지난번에 비례대표 선거 해보셨습니다만은 네. 정말 2, 3% 안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로 중도 보수 청년층이 관건이고 투표를 얼마만큼 함께 해주시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김진태 지사님께서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쓰신 원어를 쓰신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투표를 안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긴 하지만 네. 투표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결집이 되어 있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가는 과정까지 비록 40일밖에 안 남게 했지만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소통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뭔가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민심이라는 게 뭐 당신 민심 이야기하지만 민심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지도부가 좀 변화해주고 그래서 계속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하는 게 뭔가 지금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뭔가 변화에 대한 게 없으니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본인만의 정치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더라면은 잘 이끌어 나가서 해야 네. 되는데 그 리더십이 전혀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아마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이게 민주당이 48%인데 네. 국민의힘이 15%. 지난주가 감독이 몇 %였죠? 18%에서 그 정도 올라갔어요. 3%포인트가 빠져 15%가 됐습니다. 네. 자, TK를 한번 볼까요? TK도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5 됐고,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은 41대 15. 부울경을 볼까요? 그래도 부울경이 좀 딴 데보다 비교적으로 높네요. 좀 많이 올라간 그죠? 편이고 네. TK가 확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정말 네. 당황했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보수 심장이라는 TK마저 그렇게 무너진다라는 게 정말 반성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국힘의원들이 다 반성해야 되고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는요, 이거는 네. 역대 제가 야당 지지율 저 15% 본 기억이 잘 없어요. 이거는 네. 뭐 거의 정당일 취급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고, 근데 이제 여기 특징을 보면 15% 내려갔다는 건 이건 사실은 F학점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완전 낙제점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건데, 근데 이 15%까지 나온 거 아마 이거는 결정적으로 아마 지난 10일 동안, 왜냐면 MBS는 네. 2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지난 10일 동안 우리 또 대표님께서 저 멀리 미국 가셔서 했던 게 아마 결정적으로 지금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우리 당의 내부 총질은 그만하시고 독재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당은 결국은 책임론은 당 대표와 지도부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각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이라는 건요, 일단 결과 나왔을 때 지는 건데, 지금 지금 결과 잘하면 전해져야 책임 안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봐라, 여기만큼 지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절대 그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지고 결단 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한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아까 이제 언뜻 보여주신 거에 좀 관심은, 네. 일단 부울경이 어느 정도 20%를 지금 유지했다는 거. 네. 그거는 아마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여론조사 보면,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이야기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뭐 당이나 이런 데 잘하면 모르겠지만, 네. 딱 부울경만 저렇게 올라가는 의미는 사실 박형준 시장이 뭐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로지 한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간지 지금 8일, 9일째인가요? 그 정도 그죠? 될 겁니다. 네. 예. 움직인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보수의 마지막 희망을 거시는 것 같아요. 네. 주민분들도 그렇고 부산의 시민분들도 그렇고 마지막 희망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런 지지율이 조금이나마 올라간 그쪽 부울경 지역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